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적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어머니마저 인질로 잡히는 참혹한 일을 겪는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왕의 고통스러운 결정들이 그의 나라와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저희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된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마주했던 절망적인 상황과 알려지지 않은 깊은 고뇌,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드라마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그 이야기에 담긴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 한반도 북방을 호령하던 고구려는 겉으로는 웅장해 보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고구건왕이 왕좌에 오르던 그 시절의 이야기죠. 서기 331년, 고구건왕은 아버지 미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웅장한 즉위식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당시 고구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였으니까요. 북쪽으로는 새롭게 떠오른 강국, 전현이 끊임없이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백제가 서서히 국력을 키우며 압박해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맹수 사이에 끼인 작은 동물처럼 고구려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왕위에 오른 고구건왕에게는 이 모든 위협이 고스란히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을 테고요.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늦도록 외교 문서를 검토하며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전쟁의 그림자를 피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제 정세는 고구려의 평화로운 숨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둘러싸인 고구려의 왕궁은 마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몸을 숨긴 듯 했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구건왕의 불안감은 차가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서기 342년, 북방의 강자 전현의 모용왕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고구려의 심장을 짓밟고 그들의 위세를 만방에 과시하는 것이었죠. 전현군은 파죽지세로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백성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을 경험해야 했고요. 불길이 치솟는 환도성, 잿더미로 변해가는 궁궐의 모습은 당시 고구려가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이 침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구려의 정신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잔혹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죠. 바로 고구건왕의 아버지이자 고구려의 영웅이었던 미천왕의 능을 파헤치는 전대미문의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왕의 시신을 도굴하여 능을 훼손하는 것은 단순히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백성들의 정신마저 유린하려는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고구건왕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하에서조차 편히 잠들지 못하고 적들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에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으로서, 아들로서 겪어야 했던 이 뼈아픈 상실감과 치욕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테죠.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현군은 미천왕의 시신을 약탈한 것도 모자라 고구건왕의 어머니, 즉 당시의 왕비마저 인질로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적군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구건왕은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부모님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겠죠. 이처럼 전현의 침략은 고구건왕에게 개인적인 슬픔과 국가적인 치욕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왕의 존엄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 앞에서 고구건왕은 무릎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자를 볼모로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과연 고국원왕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 앞에서 고국원왕은 무릎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자를 볼모로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과연 고국원왕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 뼈아픈 굴욕은 고국원왕의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결의를 다지게 했죠. 약해진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며 미래를 도모했으니 왕의 어깨에 놓인 짐은 참으로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쪽의 백제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압박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니 왕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백제 근초고왕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혀가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칼날은 371년, 마침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에게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고 고국원왕에게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치욕과 서름을 갚을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운명의 시험대였을 겁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 두 거대한 왕국은 평양성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죠. 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백제군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고구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성벽을 지켰고 왕은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습에서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고 병사들은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도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근초고왕이 쏜 화살이 고국원왕의 몸을 꿰뚫고 말았죠.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비통한 외침과 함께 고구려의 병사들은 절규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비극보다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고구려 전역을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태자를 볼모로 보내야 했던 한 왕의 기구한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자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다짐을 심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고구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 속에서 교훈을 얻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내부를 정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개토대왕에 이르러 고국원왕이 겪었던 모든 서름을 씻어내고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세우는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냈죠. 한 왕의 비극적인 생애가 역설적으로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든 씨앗이 된 셈입니다. 그의 고뇌와 희생이 있었기에 훗날 고구려의 영광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깊은 치욕의 상처를 안고 고국원왕은 폐허가 된 왕궁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선왕의 시신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태자를 볼모로 보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가슴 속엔 뼈아픈 굴욕과 함께 복수심이 뜨겁게 타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복수를 외칠 수는 없었죠. 허물어진 성벽을 쌓고 지친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틔우기 위해 고국원왕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를 둘러싼 정세는 고국원왕에게 단 한순간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전연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남쪽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기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의 심장부 평양성을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고국원왕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의 선두에 섰습니다. 평양성 전투는 그야말로 피와 살이 튀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아들을 볼모로 내주며 견뎌야 했던 숱한 치욕과 고통을 짊어졌던 고국원왕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고국원왕의 전사 소식은 고구려 전역을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직접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구려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자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다짐을 심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고구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 비장한 유산은 훗날 고구려가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부흥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전 고구려는 또 한 번의 거대한 폭풍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때는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와 같은 기세로 북쪽을 향해 진격해왔고 결국 고구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평양성을 향해 무시무시한 칼날을 겨누게 되었죠. 고국원왕에게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적에게 잃고 존귀한 어머니마저 볼모로 보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세월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야 할 거대한 파도로 들이닥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고국원왕은 결국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의 가장 선두에서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최전선에 나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과 왕조의 운명을 건 처절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백제의 강력한 군세는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평양성을 덮쳐왔고 성 안팎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화살이 하늘을 뒤덮고 창과 칼이 부딪히는 끔찍한 굉음이 사나를 울렸습니다. 고구려의 백성과 병사들은 왕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하며 성벽을 지켜냈지만 막강한 백제의 공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치열한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때 고구려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한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직접 쏜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고국원왕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던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몸소 전장에 뛰어들었던 한나라의 왕이 적국의 왕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이 비참한 장면은 아마 고구려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았을 겁니다. 쓰러지는 왕의 모습을 보며 고구려 병사들은 절규했고 성 안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치욕과 고통, 그리고 한계 상황의 모든 것을 집약한 비극이었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적에게 빼앗기고 존귀한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야 했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심지어 어린 아들인 태자까지 볼모로 보내야 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채 그는 결국 백성을 지키는 전장에서 장렬하게 쓰러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비극적인 운명이 교차하는 이 숙연한 순간 앞에서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이게도 고구려인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며 고구려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왕의 붉은 피가 젖어든 평양성 전투는 고구려인들에게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겪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심어주었죠.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복수심과 함께 나라를 재건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고구려 전역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고구려가 이후의 위대한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이후 고구려는 소수림왕과 광개토대왕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군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국원왕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고구려의 찬란한 부흥을 이룩하며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죠. 비록 고구건왕은 자신의 꿈이었던 승리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고구려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 그것이 바로 고구건왕이 남긴 가장 비장하고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고구건왕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비극적인 최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그의 처절한 희생이 고구려의 위대한 제도약 발판이 되었듯이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낸 영웅들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씨앗을 용기 있게 심었던 고구건왕의 이야기는 비록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고구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위대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의 한 맺힌 죽음이 낳은 강력한 동기부여, 과연 고구려는 어떻게 그 한을 풀고 동아시아의 최강자로 우뚝 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